장례식장까지 준비했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 아빠가 부탁한 장례식장 예약 내역 엄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남편은 병원만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유서만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까지 이미 혼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 사람 등이 저렇게 작아진 게. 젊었을 때 남편 등은 넓었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던 등, 아이들을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등,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저를 데리러 오던 등.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서도, 장례식장도, 이혼 서류도 전부 언제부터 준비했냐고.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잉, 잉. 시계 초침도 들렸습니다. 틱, 틱. 남편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받고 나서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언제인데?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2달 전, 2달.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다녔고, 아들은 설명을 들었고, 장례식장 예약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밥을 차리고, 국을 데우고, 남편 셔츠를 빨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국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먹다 남은 된장국. 그릇 가장자리에 기름이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국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먹지 못했습니다. 35년 동안 수도 없이 차렸던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식탁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우리 결혼 생활이 그대로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그냥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언가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라도 없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물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미안하다고만 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하면 끝이야? 내가 모른 시간은? 내가 바보처럼 밥 차리고 기다린 시간은? 당신이 혼자 죽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뭐였어? 남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야. 환자 보호자도 될 수 있고, 같이 울 사람도 될 수 있고, 같이 무너질 사람도 될 수 있어. 근데 왜 당신은 나를 항상 밖에 세워? 그 말이 끝나자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늙는 게 싫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이미 늙었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미 늙었어. 같이 늙자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 그 말에 남편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도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식탁 옆 바닥에 앉아 정말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안지 못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슬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말 없이 안아줬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제게 닿아도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불은 끄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없는 미래가 무서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유서와 휴대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남편이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 제가 얼마나 오래 몰랐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툭, 툭. 그러다 점점 굵어졌습니다. 빗소리가 베란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신혼 첫 해였습니다. 우리는 반지하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방 안에 습기가 찼습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시작하지 못하냐고. 그때 남편은 말없이 대야를 받쳤습니다. 그리고 젖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물이 새는 곳을 막았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남편은 제게 컵라면 하나를 끓여줬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내가 꼭 좋은 집으로 데려갈게. 그때는 그 말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또 혼자 물이 새는 천장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집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는데도 저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대야를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을 하자 분노보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습관처럼 냄비를 꺼냈습니다. 국을 데우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무국을 끓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났는데, 미웠는데, 그래도 밥은 먹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35년 동안 제 몸에 밴 일이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썰어 넣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탁, 탁, 탁. 눈물이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물을 썰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무국. 아이들이 어릴 때도 자주 끓였습니다. 남편은 늘 마지막 국물까지 다 먹었습니다. 당신 무국은 밖에서 파는 것보다 낫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음 날도
또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 사소한 말들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은 국을 남겼습니다. 밥도 남겼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이 들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었습니다. 남편은 주방 입구에 서서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 들킬까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국이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다. 그 말에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쉽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고 단단했던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마르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고 싶어.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살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던 사람이, 장례식장까지 알아보던 사람이, 이혼 서류까지 내밀던 사람이 사실은 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살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나랑 같이 살아. 혼자 정리하지 말고, 혼자 포기하지 말고, 나랑 같이 버텨.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5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방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어둠도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국을 식탁으로 가져왔습니다. 국에서는 김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먹어. 남편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맛이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어. 오늘은 한 숟갈이라도 먹어.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국을 떠먹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국물을 삼키는 모습이 왜 그렇게 힘들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던 겨울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미역국도 제대로 끓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남편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역이었습니다. 어디서 돈이 났어? 제가 묻자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안 먹었어. 그날 이후 저는 남편 도시락을 한 번도 대충 싼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굶었다는 사실이 너무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상이 끝나자 현실의 식탁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국은 절반도 줄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먹일 수도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흘렀습니다. 틱, 틱, 틱. 그 소리 사이로 남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매일 같이 밥을 먹고 매일 같이 잠을 잤는데 숨소리 하나 달라진 것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아침 6시,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만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씻고 올게.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물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식탁 위를 정리하다가 유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치 오래된 사진을 다루듯 접었습니다. 그때 문득 유서 사이에 접혀 있던 작은 종이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종이를 주웠습니다. 메모였습니다. 짧은 글씨. 통장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이 떠난 뒤에 제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는 메모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도 준비했어. 남편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는 메모를 구겨버렸습니다. 싫어.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비밀번호도 필요 없고, 유서도 필요 없고, 장례식장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남편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말 한마디에 3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아침 7시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남편이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옆에는 병원에서 봤던 담당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꼭 같이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순간 남편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어젯밤 도착한 검사 결과, 그 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의사는 더 이상 현관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아보자고 약속했던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남편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혼자 보내지 않을게.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도로는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걸어가고 직장인들은 커피를 들고 출근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수없이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층수가 올라가는 숫자만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3층, 4층, 5층.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벽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첫째가 5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고열이 내려가지 않아 새벽 응급실로 뛰어왔던 날. 남편은 아이를 업고 계단을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도 한 번도 아이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의사가 괜찮다고 말하자 남편은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강한 사람도 가족 앞에서는 약해질 수 있다는 걸. 김영수 보호자 들어오세요. 간호사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혼자 듣지 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쉽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순간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치료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 그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앞으로는 같이 버티면 돼. 남편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치료 동의서입니다. 남편은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펜을 잡은 남편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쓰자. 남편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같은 펜을 함께 잡았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두 사람 이름이 같은 종이 위에 적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이혼 서류보다 이 종이가 훨씬 부부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을 때는 점심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햇빛이 조금씩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병원 앞 벤치였습니다. 35년 전 결혼식이 끝난 뒤 처음 함께 앉았던 공원 벤치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이만 있으면 돼. 그 약속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살아내느라 약속을 잊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기억나. 남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억나. 내가 지키지 못했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지금부터 다시 지키면 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결과 들었어?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부터는 우리 셋이 같이 버틸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포기의 눈물이 아니라 버텨보겠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무국은 다시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오랜만에 들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병원 서류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의사는 분명 설명하지 않았던 봉투였습니다. 남편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봉투 앞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반드시 전달하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남편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봉투는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검사 기록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 날짜 30년 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왜 30년 전 검사 기록이 지금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기록이 우리 가족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30년 전 숨겨진 기록을 끝까지 읽으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